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뽀개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 17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벌칙. 벌칙이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죠. 3천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고 법에 정해진 최고형이고 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이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기준의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15만 원을 더하면 45만 원, 15만 원을 빼면 15만 원이죠. 따라서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가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별 기준은 300만 원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에는 개별 기준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개사가 1,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앞에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 사용하게 한 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건 등록증 양도대여와 동일합니다.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증을 양도대여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받을 수는 없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법 제33조 금지행위죠.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6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보시면은 4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양도대여하면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하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200만 원 벌금을 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법정형을 공부를 하는데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공부하는데 시험에는 법정형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이 출제됐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험에 나왔을 때는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지금은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계약금 등. 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권고하여야 한다. X네요.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해야 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하죠.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예치 명의자가 7명이죠. 개공은 신체보전, 제가 그렇게 암기를 했죠.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는데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반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또는 행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정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개별 기준은 1개월이죠. 법률에는 6월이야 업무정지는 가능하겠지만 등록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출문제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답은 4번인데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예치기관은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4번을 옳은 정답으로 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17회 때.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권고를 수락하고 거절하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5번은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매도인이 자기가 돈 받을 사람이 나 돈 안 받을 거야. 예체나 일단은 등기 넘겨줄 때까지는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업공개사는 돈 준다고 하는데 받으세요.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도 직접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옳은 지문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다. 예치하에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이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요.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드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예치 권고 제도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는 해석상 가능할 것입니다. 4번은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예치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예치 권고 제도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도록 요구를 해도 거부할 수 있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상 답은 4번이다.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되므로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 예, 틀린 것인데 틀린 것.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반드시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2번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입니다. 판례는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팔아주면 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고 당연히 그냥 달라고 하죠. 3번 우리나라에서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은 틀렸죠?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게 명확한 법조문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속 중개계약은 거의 체결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4번 순가 중개계약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순가 중개라는 게 뭐냐면 의뢰인이 먼저 의뢰 가격을 제시합니다. 5억만 받아주세요. 5억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수수료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인데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위반이 아니라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만 위반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미수범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 권장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 14호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죠. 이 법정서식이 없는 거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도 법정서식이 없고요. 중개보수 영수증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매수 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 아니라 일반중개계약입니다. 4번은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고 실제 초과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에만 위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